무역회사 사장인 아버지. 태풍은 늘 아버지의 구두를 닦아놨고 아버지의 태풍 상사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 사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결국 태풍은 일회 줄거리 아버지 사망, 국가부도 IMF 구제 금융, 태풍에게 들이닥친 위기. 무역회사 사장인 아버지와 달리 오랜 지족의 범주에 들어가는 아들 태풍. 그래서 아버지에겐 골칫덩이 아들이었는데 밖에서 아무리 놀고 늦게 들어가도 태풍은 늘 아버지의 구두를 닦아놨고 내놓은 자식 취급해도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좋아했다. 태풍아, 사람 너무 믿지 마라. 우리도 사람 믿어서 이렇게 됐어. 돈 나고 사람 난 거야. 태풍은 그러던 중 친구 하나가 집이 쫄딱 망해 야반 도주했단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해서 집 근처로 갔다가 마주하는데 친구는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조언한다. 아직은 아버지의 아래서 온실 속 화초로 살며 태풍은 온실에서 따로 장미를 키우고 있었는데 수입 장미 대신 국산 장미를 내놓을 수 있을 거라며 아버지에게 성과를 보이고자 했다. 그리고 그때가 점차 다가오는 듯 했는데 아버지의 태풍 상사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기송화학에서 받았던 어음이 부도가 나서 직원들의 급여가 밀리게 된 데다가 대방 섬유에 묶인 물건은 아직 깜깜무소식이라 혼자 끙끙거리던 강 사장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태풍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곁을 지켰지만 싸움이 붙었단 연락에 우정도 저버릴 수 없어 그리로 향하는데 우리 태풍이 오늘 쫄딱 망한 날이거든. 표현준의 함정이었고 그는 알 수 없는 의미의 이야기를 하며 태풍을 조롱했다. 그 사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결국 태풍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아들이 됐다. 태풍의 가정이 무너진 날 나라의 경제도 무너졌다.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한다. 아들로서 장례식장을 지키는데 태풍이 확실히 마음을 굳힌 건 아버지가 남긴 직장인으로 거듭난 것. 트럭 앞에 들어누웠고 2회 줄거리 오랜 지족 신입사원으로 환골탈태한 강태풍. 아들이 닦아준 구두를 신고 출근하면 하루 일이 잘 풀린다는 아버지의 매일 구두를 닦아주던 태풍은 이제 구두 닦을 일이 없어진다. 그리고 아들로서 장례식장을 지키는데 조문 오는 손님 외에 미수금이 있다며 부의함을 훔쳐가려는 거래처 사장도 등장하고 말리는 사람들의 태풍은 그냥 내어주라 하지만 미선이 나서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부의함을 가져가면 절도라며 막아섰다. 슬픔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게 두는 거지. 살아남는 게 먼저잖아요. IMF 외환 위기로 회사들이 정리해고를 하고 채용 취소시키고 하는 와중에 태풍 상사는 사장의 부재로 발생한 이탈자들로 더 흔들린다. 그리고 다시 쳐들어온 거래처 사장. 사장은 미수금을 누가 책임질 거냐 난리치는데 태풍이 나서 연대보증을 서겠다 하고 사장은 담보로 사무실 계약서를 챙겨갔다. 거래는 조건이 있어야 돼. 누가 이유 없이 잘해주거들랑 구린 게 있나 의심부터 하라고. 아버지의 짐을 챙기러 갔던 태풍은 얼결에 직원이 되어버렸고 아버지의 회사를 지켜내야 하는 운명을 거머쥐었다. 사실 처음엔 큰일만 정리되면 장미를 키우던 화원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아버지에게 태풍 상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태풍은 일 좀 가르쳐달라 미선에게 부탁한다. 태풍이 잘 해낼 거야. 꼭 부탁한다. 그리고 미선은 강 사장이 남긴 마지막 유언을 뒤늦게 전달하며 태풍을 응원했다. 나의 아들 태풍에게 아버지는 너의 꿈을 응원한다. 너는 항상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다만 알려주고 싶었단다. 내가 직접 부딪히고 이겨내서 얻어지는 것들만이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해라. 결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태풍이 확실히 마음을 굳힌 건 아버지가 남긴 통장 속의 편지를 받기 때문도 컸다.
그리고 태풍의 마음가짐은 외관에 변화에서부터 확실히 티가 났다. 오랜 지족의 티를 싹 빼고 직장인으로 거듭난 것. 그리고 대방 섬유와 관련해 현장에 나간 태풍은 30년이나 된 회사에 세월의 때가 없고 전화선은 뽑혀 있으며 뭔가 납품하면 안 된단 느낌의 미선에게 부탁하고 트럭을 막으러 간다. 팩스 보내주지 마요. 절대 도장 찍어주면 안 돼요. 대방 섬유에 납품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트럭이 도착하기 전 길목을 막아 차를 돌리라고 하지만 영문을 모르는 이들은 태풍을 미친놈 취급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상한 느낌이 든다며 납품하면 미수된다고 얘기하면서도 아직 업무적 지식이 부족한 태풍이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으니 말이다. 이에 태풍은 될 대로 되라며 트럭 앞에 드러누웠고 기사는 엑셀을 밟는 원단의 판매처를 찾아야 하는 것인데 물건을 시장의 반값에 풀어버리겠다 하자 처음부터 사기잖아요. 미선을 격리가 아닌 상사맨으로 스카웃 3회 줄거리 계약의 중요성 원단 지켜냈지만 양아치 표상선에게 다 뺏기고 사장으로 재출발하는 강태풍. 뭔가 이상하다 느꼈던 태풍의 감은 맞았다. 대방 섬유는 폐업을 앞두고 그 사실을 속인 채 물건을 받으려 했고 사무실에 있던 미선은 시위하러 온 노동자들로 폐업 사실을 알게 되어 태풍에게 가세하여 납품을 막았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생긴다. 당장 컨테이너 3대분의 원단을 외상으로 보관해줄 창고가 없었고 트럭 기사들은 다른 일을 하러 가야 한다며 물건을 내리기 시작한 것.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이라 기사들도 사정을 봐줄 수 없다 했고 고심하던 태풍은 IMF로 일이 많이 없어 주차장이 텅텅 비워져 있다는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 주차장에 주차비를 내고 원단을 보관하며 밤새 지켰다. 그리고 다음날 직원들이 가까스로 구한 창고에 원단들을 모두 옮겨 놓았다. 다음 문제는 보관해둔 원단의 판매처를 찾아야 하는 것인데 곳곳에 연락을 돌려도 IMF 시대에 다들 회사가 휘청이는 중이라 원단을 사갈 곳이 마땅치 않았다. 저희 반품하시죠. 그러던 중 미선이 아이디어를 냈다. 계약서 조건이 까다롭지만 수수료 15%를 내고 반품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 손해갔지만 지금 시점엔 환율이 올랐으니 태풍은 수수료 30%를 불러도 괜찮을 것 같다 하고 차장이 계산하니 30%를 떼도 그렇게 손해는 아니라며 반품을 추진하기로 한다. 하지만 상대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물건을 시장의 반값에 풀어버리겠다 하자 하고 그럼 가격이 폭락할 거라서 고급 원단이 더 이상 고급일 수 없을 거라며 태풍은 번뜩였다. 그리고 네덜란드 원단 회사는 대한민국의 IMF 상황을 이해한다며 수량과 품질에 이상이 없으면 반품을 받아들이겠다 한다. 그런데 원단을 보내기 하루 전 비바람이 몰아쳤고 원단을 보관한 창고가 신용으로 겨우 빌린 곳이라 창문이 제대로 없고 천장이 뚫려 있어 원단이 망가지고 있었다. 이 원단은 태풍 상사의 마지막 밥줄이기에 직원들은 한마음으로 창고로 출동했고 다같이 원단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았다. 그래서 다급히 수습을 하고 태풍 포함 태풍 상사 직원 모두가 끈끈해졌지만 또 다른 위기가 들이닥쳤다. 양아치 표상선. 밥을 먹고 오니 원단을 빼가고 있는 창고 측. 뭐하냐 물으니 제품을 압류 중이라 하고 담당자는 계약서를 보라며 보관기간은 요청일로부터 최대 72시간이며 상환 및 연장.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압류 및 전량 폐기라 한다. 정말 계약서 상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마음이 급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도장을 찍은 태풍 상사 측의 잘못도 있었다. 처음부터 사기잖아요. 태풍은 이런 계약이 말이 되냐며 표상선을 찾아가 따지지만 표상선은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태풍 상사 탓을 하며
자신은 돈을 버는 사업가라 코웃음 쳤다. 결국 이번 사태를 수습할 방안이 없자 직원들은 회사를 떠날 준비를 했고 태풍 상사는 폐업할 위기에 놓인다. 태풍 상사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태풍은 뒤늦게 화원을 보러 갔지만 자신이 유통시키고자 했던 국산 장미는 초라해진 태풍처럼 모두 시들어버린 상태였다. 서류를 태풍에게 쥐어줬기에 태풍 상사는 폐업했을 줄 알았지만 태풍은 폐업 신고를 하는 대신 지급 보증을 해야 한다는 세무서의 대표를 강태풍으로 변경하고 오미선을 찾아간다. 당백 직원 오미선을 스카웃하기로 한 것. 오미선 씨 태풍 상사의 상사맨이 되어주시겠습니까? 태풍은 미선을 격리가 아닌 상사맨으로 스카웃했고 상사맨을 꿈꾸던 미선은 받아들여 굳이 표바코를 찾아가 반품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했다. 태풍은 슈박 세이프란 안전화에 관심을 가진다. 슈박 세이프 안전화는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사회 줄거리 표바코에게 반격 후 또 계약 사고 친 태풍. 슈박 안전화 괜찮을까? 태풍은 바닥친 태풍 상사를 놓기보단 아버지의 회사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대표자를 자신으로 변경했고 미선을 상사맨으로 영입한다. 그리고 굳이 표바코를 찾아가 수수료 30% 이긴 패도 반품하는 게 이득일 거라고 알려준다. 태풍 상사의 약속이라며 돈은 잃어도 신용은 지키려는 거냐 웃던 표바코는 제안을 한다. 그러지 말고 그냥 회사를 넘기는 게 어때? 껍데기도 안 남은 줄 알았는데 산다는 사람도 다 있고 태풍 상사에 뭐 중요한 게 있나 봅니다. 하지만 그의 제안은 강태풍이 가려는 앞길에 추진력을 불어넣어줬다. 저는 지금 제 아버지한테서 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날아오를 겁니다. 대표님의 머리 위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원단을 내릴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게 뻔히 보여 백기사가 다 내리지 않고 트럭에 남겨뒀었고 뒤늦게 원단을 태풍에게 돌려준다. 그럼 수량과 품질 그대로 반품할 조건이 안 되는데 그래도 태풍은 계약서 상의 단위가 없었기에 표상선에서 반품을 진행하도록 과장을 보내 미터가 아니라 야드라고 수량을 속였고 반품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했다. 속아서 컨테이너를 보낸 후 수량이 달라서 반품이 안 된다 사실을 알게 된 표바코. 부족한 양을 보내지 않으면 쉽백시키고 왕복 선박비, 물류 비용도 표상선이 안게 되니 표바코의 입장에선 갑작스런 손해였다. 그래서 손해보지 않던 방법을 찾을 표바코였기에 태풍은 남은 원단을 가지고 찾아간다. 원가의 3배인 3,372만 원을 불렀고 남기려면 사는 것이 이득이기에 결국 표상선은 태풍 상사의 원단을 구입했다. 그리고 물고 뜯기는 판에서 제대로 반격을 한 태풍은 상사맨의 매력을 느꼈다. 일단 표바코에게 받은 돈으로 급한 불부터 다 끄고 수출할 물품을 알아보기 위해 부산의 정찰한 사장을 만나러 간 강태풍. 미선이 차량과 시장을 도는 동안 태풍은 슈박 세이프란 안전화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미선이 반대할 시간도 없이 싸다는 이유로 500켤레를 계약해버린다. 강태풍. 사장님, 당장 계약을 취소하라는데도 태풍이 말을 안 들으니 큰 소리치는 미선. 태풍은 5만 원에만 팔아도 이득이라며 자신의 확고한 뜻을 굽힐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부산 바닥을 꿰뚫고 있다는 차량은 어쩐지 슈박이란 이름이 생소하다고 의아해하는데 사기 아닐런지. 태풍은 신발을 판매해서 차익을 남길 꿈에 부풀며 집으로 귀가했지만 다른 위기가 찾아온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 길바닥에 내쫓긴 것. 고비 넘기면 계속해서 찾아오는 위기 속에 슈박 세이프 안전화는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태풍은 미선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시작조차 못한 태풍은
또 세상의 쓴맛을 봤다. 태풍이 두 눈가를 내놓는 거래에 흥미로워하던 표현준. 계약서에 지문이 아닌 손바닥 전부를 찍었다. 5회 줄거리 슈박 박 사장과 사채업자에게 휘말려 두 눈깔 걸어버린 강태풍. 집이 압류되어 길바닥에 나앉은 태풍은 엄마와 함께 회사에서 하루를 보내고 출근하면서 자고 있던 모자를 마주한 미선은 자신의 집 형편도 마땅찮은 와중에도 도움을 줘서 태풍은 미선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시작했다. 둘만 남은 회사에서도 하루 종일 붙어 있는데 퇴근 후에도 계속 붙어 있게 된 둘. 더욱 더 가까워질 일만 남았다. 이제 태풍 상사의 명운을 줄 물건은 태풍이 처음으로 계약한 슈박 안전화. 연락을 돌리니 관심 있는 회사들도 있었기에 태풍은 팔 자신이 있었고 엄마에게 뺏긴 우리 집을 되찾아주겠다 약속한다. 그리고 부산에서 물건을 가져오기로 했던 날 슈박을 찾아가는데 이전에 봤던 공장과 달리 내부가 전부 텅텅 비어 있었다. 태풍은 한켠에 숨어있던 박 사장을 발견하고 사기친 거냐 추궁하는데 박 사장은 태풍에게 받은 선수금으로 빚을 갚고 압류가 풀리면 정말 신발을 주려고 했지만 그 사이 이자가 많이 늘어서 다 뺏겼다 한다. 슈박 안전화에 모든 걸 걸어보려고 했는데 시작조차 못한 태풍은 또 세상의 쓴맛을 봤다. 또 주저앉은 태풍은 힘들면 기대라는 엄마의 품에 안겨 눈물을 쏟았지만 사장이기에 다시 태풍 상사를 구제할 방법을 찾기 위해 긴급 대출도 알아보며 애썼다. 하지만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어디서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고 미선은 강 사장이 자신에게 남긴 통장의 돈을 인출해 태풍에게 쥐어줬다. 사장님의 마음만 받고 돈을 돌려주려 했었다며 그 돈으로 물건을 되찾아오라 한다. 그래서 태풍은 사채업자에게 신발을 사러 가는데 남은 신발을 사러 온 표현준과 마주친다. 여전히 아버지 표바코를 등에 업고 싸가지 없는 표현준의 만행을 지켜보다 바닥에 핏자국을 발견하고 그리로 향하는데 더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된 박 사장. 그 모습을 본 태풍은 물건을 사지 않겠다며 다시 돈을 챙기러 사채업자 사무실로 간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돌 취급하는 그에게 다이아몬드인 안전화 7,000개를 팔아서 자신이 1억을 만들어주면 박 사장을 풀어달라 한다. 사채업자는 이미 6,500개를 살 사람이 있어서 거래에 응하지 않으려 했지만 1억을 만들지 못하면 태풍이 두 눈가를 내놓는 거래에 흥미로워하던 표현주는 실패하면 한 눈깔은 자신이 파괴해달라며 둘의 거래를 부추겼다. 그리고 태풍은 실패하면 두 눈가를 내놓겠단 계약서에 지문이 아닌 손바닥 전부를 찍었다. 또 위험한 계약서에 사인을 우리 이제 부자예요. 비디오를 배송해 새로운 거래처를 찾길 기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그래서 다 장난 같냐며 영웅놀이를 했냐. 6회 줄거리 안전화 판매 성공한 강태풍. 하지만 표현준의 방해에 물건 선적 실패했다. 태풍 상사 상사맨으로 합시다. 깡다구가 넘쳐서 강태풍인가. 태풍은 사채업자를 조심하란 차란의 경고를 무시한 채 결국 두 눈가를 건 모험을 시작한다. 부산에서 돌아오자마자 돈을 돌려주는 태풍에 미선은 물건이 없나 생각했지만 이를 버리면 늘 크게 버리는 태풍이 안전화 7,000켤레를 가져왔다는 소식에 기겁을 했다. 우리 이제 부자예요. 미쳤어 진짜. 하지만 판매하려면 미선이 꼭 필요하기에 태풍은 전전긍긍하고 미선은 또 돌발 행동을 하지 않겠다 약속하는 것으로 져준다. 다른 건 없냐는 물음에 태풍은 두 눈을 걸었다. 말하려 했지만 절대 다치지 않고 건강하면 화를 내지 않겠다는 미선에 그 사실은 숨겼다. 그 사이 박 사장은 구해준 은혜도 모르고 밤에 몰래 도망가려다가 태풍에게 붙잡힌다. 그리고 태풍 포함 직원 2명인 태풍 상사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수출하고 3달 만에 다 팔아서 1억을 버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자신과 같이 도망가는 게 사는 길이라 한다. 아직 아무것도 안 해봤잖아요. 내가 판다고 내가. 아저씨 자신 없어요? 난 자신 있어. 특허자보다 더 자신 있어 하는 강태풍에도 이미 사채업자에게 죽을 듯이 처맞은 박 사장은 겁을 먹었고 상황이 불리하다며 소극적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팔 거냐고 소리치는 박 사장의 태풍은 뒤로 지나가는 유럽 장미 트럭을 보며 방법이 있다고 일단 슈박 안전화의 기능을 홍보하기 위한 비디오 촬영을 한다. 그리고 수출처를 알아보기 위해 외국계 기업에 비디오를 배송해 새로운 거래처를 찾길 기대하고 연락이 오는 곳이 있어 브리핑 기회를 얻는다. 열심히 발품을 팔아 얻은 기회는 성과가 있었다. 가치를 알아봐주는 곳에 판매했기에 태풍이 바라던 대로 제값을 받을 수 있었고 첫 판매 성공. 하지만 문제는 배송이었다. 약속한 대로 멕시코에 물건만 보내면 되는데 배에서 선적을 취소시킨다. 태워보내야 하는데 태풍 상사가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서 선적해줄 수 없다고 한 것. 왜 그렇게 됐나 하니 또 표상선 부자 표현준이 강태풍을 사기꾼이라 소문내놨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날아오르려 하면 방해하는 표상선 부자에 또 주저앉은 강태풍은 자식처럼 소중해진 안전하로 표현준에게 경고한다. 물건을 싣지 못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가 위협하러 찾아오고 하필 그 이야기를 들은 미선도 태풍의 한 계약을 알게 된다. 그래서 다 장난 같냐며 영웅놀이를 했냐. 태풍 상사가 구호단체인 줄 아냐면서 화내는데 태풍은 살려달라는 사람을 외면할 수 있냐며 일단 살리고 봐야 하는 거 아니냐 맞섰다. 미안해요. 내가 믿음을 못 줘서. 근데 나는 늘 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태풍스러운 답에 미선은 더 이상 화를 내지도 못하고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부두를 거니는데 우연히 남미까지 가는 고깃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탈출구를 발견한 듯 했다. 하지만 부탁하는 태풍에게 소금을 뿌리는 선장. 슈박 안전화는 무사히 멕시코로 갈 수 있을까? 꽃게박스 밑에 안전화를 숨겨서 실었고 그때 기지를 발휘한 강태풍. 나 오주임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헬멧을 가지고 태풍 상사로 출근. 7회 줄거리 수출 성공과 함께 미선에게 고백한 태풍. 다음 사업 위에 고마진 영입. 표현준 때문에 백길이 막혀 안전화를 운송할 수 없게 된 태풍은 우연히 원양어선 이야기를 듣고 선장을 찾아가 보지만 선장은 태풍의 이야기를 듣더니 선원들을 시켜 소금을 뿌려 내쫓았다. 이 어려운 상황을 만든 원흉 표현주는 태풍뿐만 아니라 다른 사장도 괴롭히고 있었다. 원금 500에 이자를 더해서 2천만 원을 가져갔음에도 물건들을 눈앞에서 다 부숴 다른 사장의 희망을 박살냈다. 선장에게 내쫓겼지만 포기하지 않은 태풍은 차란을 찾아가고 원양어선에 태우는 건 밀수라서 안 된다는데도 그게 뭐? 라는 태풍과 미선의 반응에 결국 직접 나서준다. 그래서 선장과 마주할 기회를 얻고 선장이 태풍의 아빠와 연이 있어 돕겠다 했지만 문제는 원양어선에 어떻게 싣느냐는 것. 꽃게박스 밑에 안전화를 숨겨서 실었고 멕시코까지 가도 물건이 분실될 위험이 있어 해대 출신인 박윤철이 국경을 넘어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자신이 책임지겠다 나섰다. 박 사장이 도움될 때가 있는 이대로 잘 풀리나 했지만 마약 밀수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이메지노의 출항을 중단시키며 갑자기 배 내부와 선원들을 검사하기 시작한다. 그때 기지를 발휘한 강태풍. 배에서 밀가루를 챙겨 옆에 있던 기름배로 옮겨 탔고 밀가루를 마약인 듯 뿌려대며 경찰들의 시선을 돌려 사건을 종료시켰다. 이메지노는 무사히 출항시켰지만 기름배 선장에게 붙잡혀 바다에 빠질 위기.
설명을 들을 생각도 없이 그냥 바다로 던져버리려던 중에 사채업자가 표현준과 함께 배를 타고 강태풍을 잡으러 나타난다. 강태풍이 지금 자신을 처리하면 돈은 못 받는다. 깡다구 있게 말하자 사채업자는 물러섰다. 그리고 밀가루는 표현준 코트 끝자락으로 닦기 키읔키읔. 표현준이 눈깔 뽑으려고 나타난 거 보면 마약 밀수 신고도 결국 이놈의 짓이었던 듯. 나 오주임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죽다 살아난 태풍은 자신을 걱정하며 기다리던 미선에게 고백을 했다. 지금 꾀죄죄한데도 이쁘고 청순해 보이는 걸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게 맞다고. 강태풍 잡으려고 일을 벌이다 실패한 표현주는 아버지에게 대차게 혼난다. 표상선은 그 안전화를 뺏어오려다가 컨테이너 하나가 비어서 출발하고 표무역은 다른 바이어들한테 손해배상에 지체상금까지 물어주게 생겨 손해가 크다고. 강태풍이는 돈을 벌고 너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잖아. 니놈이 강태풍이 잡을 깜냥이나 되냐? 결과가 아닌 과정을 봐달라며 끝까지 잘했다. 소리치던 표현주는 강태풍과 비교하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결국 제대로 긁혔다. 태풍은 다음에 판매할 아이템으로 헬멧을 정했지만 아직 일을 모르기에 고마진에게 일을 가르쳐 달라고 찾아간다. 이름만 남은 회사라도 회사가 있어서 좋다는 태풍의 말에 마진은 다음날 헬멧을 가지고 태풍 상사로 출근했다. 예전이야 미선이 커피 타주던 격리였지만 지금의 태풍 상사에선 영업직 상사명인데 고마진이랑 어떻게 어우러질지도 문제. 헬멧 제작 회사와 미팅을 잘 끝낸 태풍 상사. 미선을 제일 배제시키는 게 고마진. 결국 미선의 눈에서 눈물을 뽑았다. 고마진이 지목되어 끌려가는데 8회 줄거리 태국 진출한 강태풍. 괴롭힘으로 미선의 눈물 뽑더니 뇌물 사고 친 고마진. 헬멧 제작 회사와 미팅을 잘 끝낸 태풍 상사. 순탄하게 물건을 확보했고 이제 어느 나라에 새로이 수출을 하느냐가 문제였다. 이미 미국, 유럽, 아랍권, 싱가폴, 홍콩, 대만 등 팔만한 나라에는 다 팔고 있는데 그래서 고심하던 태풍은 태국을 지목한다. 독일 차를 독일 다음으로 많이 샀고 백화점이 많은 나라가 태국이라며 한국보다 IMF를 먼저 맞이했지만서도 실질적인 소비가 많기에 승산은 있었다. 한편 강태풍의 태풍 상사의 두 번째 직원으로 합류한 고마진은 남녀 차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을 여자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미선에게 따로 한마디 한다. 영업사원으로서 평가는 고객에게 받을게요. 그리고 증명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미선은 굴하지 않았고 그저 상사맨이 되고 싶을 뿐이란 의지를 내어 보이자 고마진은 분명 얘기했다며 나중에 울고불고 하지 말라 했다. 태국에 진출하기 위해 고객부터 확보해야 하니 고마진은 태국에 믿을 만한 무역 상사를 알아보자며 자신의 육촌형을 소개해준다. 그래서 다같이 태국의 사와디 무역으로 향했지만 상사맨으로 같이 내디드려는 미선을 제일 배제시키는 게 고마진이었다. 남들 앞에서 대놓고 무시하고 무례한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해서 미선을 상처주는 못 따라오게 하려고 문을 잡고 있지 않나. 일부러 밀치고 툴툴거리고 고마진의 유치한 괴롭힘은 태국에 있는 동안 계속됐다. 그리고 결국 미선의 눈에서 눈물을 뽑았다. 태풍은 인맥을 쌓으려면 클럽에 가야 한단 얘기에 직원들과 다같이 클럽으로 향했고 니악함 그룹 막내딸과 친분을 쌓고자 한다. 너무 애쓰지 말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와중에 고마진 때문에 쓸모없다고 자책하고 있는 미선의 자존감 지켜주기. 그런데 무슨 일인지 밤늦게 경찰들이 들이닥쳐 태풍 상사 직원들을 붙잡는다. 계속 미스오라고 무시하더니 위급 상황에 고마진은 왜 또 오주임이라고 부르는지 키읔키읔 혹시나 했는데 고마진이 세관 직원에게
담배를 주면서 $50를 꽂아준 게 뇌물죄가 되어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미선이 그렇게 말렸는데 고마진이 말 안 듣고 사진에 찍힌 건 고마진이었기에 마지막엔 고마진이 지목되어 끌려가는데 쓸데없이 왜 자꾸 사진 찍느냐고 미선을 구박했지만 그 사진이 고마진을 구해줄 듯.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태국인을 통해 $200 이하의 뇌물을 준 사람은 뭔가 태풍이 다가서는 것을 보며 미선이 마진의 재판이 시작되고 사진을 인화한 미선은 불을 끄고 후레쉬를 비추려는 태풍. 구의 줄거리 태국 유치장에 갇힌 고마진 살리려 나선 태풍과 미선.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죄목으로 야밤에 태국 경찰들에게 체포된 태풍 상사. 사진 속 인물이 고마진인 게 밝혀지며 고마진을 제외한 두 사람은 풀려난다. 태풍은 급한 대로 대사관에 연락해 직원이 유치장에 갇혔다며 도움을 청하는데 대사관은 $50면 금방 풀려날 거라며 위급한 일로만 연락을 하라며 끊었다. 유치장에 있던 고마진은 한국말을 할 줄 아는 태국인을 통해 $200 이하의 뇌물을 준 사람은 새벽에 재판을 한 뒤 벌금형으로 풀려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얻고 안심하고 있었다. 고마진 일은 뒤로 하고 갑작스런 난리로 니약함 고객 미팅에 못 나간 게 걱정되는 태풍. 이미 신문에 도배돼서 그 일은 어그러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태풍은 안 괜찮으면서도 물건이 들어오면 우리가 팔면 된다며 일단 정신 승리한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50가 아닌 $10,000를 뇌물로 줬다고 담당 공무원이 증언했다. 서류에 적혀 있었고 그 때문에 헬멧도 압류되어 폐기될 위기에 놓인다. 지켜줬으면 한다. 고객 매출 재고 마이너스 사수가 마이너스. 밖에서는 미선이 여자라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위기 상황 속에 태풍과 미선을 의지할 수밖에 없자 마진은 미선을 후임으로 인정했다.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멋지고 제일 예뻐요. 좋겠다. 내가 좋아해서. 위기 속에서 로맨스도 현재 진행형이었는데 저번부터 계속 예쁘다 플러팅 날리는 태풍. 싫어요? 뭔가 태풍이 다가서는 것을 보며 미선이 움찔하자 태풍은 싫냐고 물으며 다가서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며 밀치는 미선의 태풍은 내동댕이 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 그러던 중 미선은 계속 사진을 찍었던 것을 기억하고 두 사람은 고마진의 재판에 증거로 쓰려면 당장 인화를 해야 했기에 늦은 저녁 다급히 사진관을 찾아 나섰다. 마진의 재판이 시작되고 사진을 인화한 미선은 다급히 법정으로 향했지만 하필 다른 사람이랑 부딪히며 사진을 강에 빠뜨리고 만다.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 태풍은 $10,000가 우리 헬멧 가격보다 비싼데 그걸 뇌물로 주는 게 말이 되냐며 서류를 제출하는데 일리가 있어도 판사를 설득하긴 부족했다. 그때 등장한 미선. 사진을 회수하진 못했고 필름이라도 가지고 법정으로 왔는데 태풍은 필름을 증거로 가지고 나섰다. 불을 끄고 후레쉬를 비추려는 태풍에 고마진은 30년 받겠다며 좌절하는데 태풍은 공무원의 증언엔 저녁에 뇌물을 받았다고 했는데 마진이 뇌물을 준 시간은 해가 떠 있는 미선은 온몸으로 헬멧을 감쌌고 기억보다 기록이니까 태풍 상사 2.0이라며 규모를 축소 찾으려는 건 차용증이었다. 10회 줄거리 강태풍 오미선 키스로 관계 진전. 표바코가 찾던 건 차용증. 태풍은 저녁에 $10,000를 한국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세관 직원의 증언이 거짓이란 증거로 필름을 제출했고 필요하다면
사진관 주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 청한다. 벌금형 처분으로 고마진을 구해냈지만 남은 문제는 압류당에 있는 헬멧을 되찾는 것. 4시까지 사건이 종결로 해결됐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했고 하필이면 또 도로 공사 때문에 차로 가기가 막막해졌다. 그럴 땐 오토바이라며 오토바이를 빌려서 나타난 고마진은 뒷자리에 오미선을 태웠고 같이 타려는 태풍의 영업팀끼리 먼저 가겠다며 따로 오라고 말한다. 오주임 고마워. 마진은 여자도 상사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오토바이 소음 속에 묻혀서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지만 고마움도 전했다. 중간에 오토바이 엔진 고장으로 뛰어서 먼저 도착한 미선은 온몸으로 헬멧을 감쌌고 그럼에도 사건 종결 서류가 확인되지 않아 헬멧은 계속 폐기되고 있었는데 태풍이 타고 온 택시로 엑셀을 밟아 가로막으며 서류를 제출했고 남은 헬멧이라도 회수했다. 하지만 막 굴려진 탓에 폐기되지 않은 헬멧도 온전하지만은 않았다. 오미선 주임이 최고의 상사맨이었어. 잘했어.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망연자실한 두 사람 사이에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며 눈물을 쏟는 미선. 이번 태국 출장에서 얻는 건 없었고 겨우 140개 건졌지만 미선이 인정받은 계기가 됐다. 그리고 태풍도 미선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전하며 관계를 진전시켰다. 기억보다 기록이니까. 아니, 난 기록보다 추억이야. 키스했으니 태풍은 사귀는 거라 생각했는데 미선이 사귀는 게 아니라 하니 벙찐. 미선은 사귀자고 말도 안 하고 사귀는 거냔 입장이었는데 태풍은 그 마음을 몰라 혼란스러워한다. 귀국한 태풍은 회사를 이전한다. 태풍 상사 2.0이라며 규모를 축소시켰는데 역시나 회사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 태풍의 일방적 결정이었지만 사장의 고충을 이해하는 직원들은 언제까지 이곳에 있을 건 아니니 괜찮다 이해했다. 그리고 표바코는 앞서 의식을 잃은 강 사장을 찾아가 어디 있냐며 무엇을 찾는 듯 보였는데 태풍 상사 직원까지 매수해 그가 찾으려는 건 차용증이었다. 태풍 상사의 진 빚이 있나? 그리고 태풍은 회사의 금전 출납부를 살펴보다 이상한 부분은 발견한다. 보통 오기입해도 찢어내진 않는데 1989년도에 일부 찢어진 조달청으로 향했고 수출 사업은 9명간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나섰다. 태풍 상사의 품목을 보더니 나 짝사랑은 처음이야. 10일에 줄거리 조달청 사업 나선 강태풍. 다 된 밥에 코 뿌린 표현준으로 경쟁 입찰을 하게 됐다. 표바코가 태풍 상사의 돈을 빌렸단 걸 기재한 금전 출납부를 찢은 건 차선택이었다. 급한 돈이 필요했던 와중에 표바코가 돈을 건넸고 그 때문에 따랐지만 차용증은 발견하지 못한 것. 선택은 뒤늦게 돈을 돌려주겠다 하지만 표바코는 애로 협박하며 차용증을 찾으라 압박했다. 잘못 받은 돈으로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신세. 그리고 찢겨진 금전 출납부를 발견한 태풍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본다. 회사가 힘들다고, 거래처에 대금이 밀렸다고, 그렇게 쉽게 쓰러질 사람은 아니었다고. 다음 사업 아이템을 찾지 못한 태풍은 배대리가 툭 내뱉은 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조달청으로 향했고 수출 사업은 없었지만 또 다른 좋은 기회를 포착하게 된다. 국제협력단에서 분쟁이 끝난 아프리카 지역에 어린이 학교와 수술이 가능한 병원 설립을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구입한다는 것. 이번에 물품을 한 번에 구입해 직접 보낼 것이라며 업체들에게 납품 기일을 맞춰달라 한다. 얼결에 설명회에 참석하게 된 태풍은
대기업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남은 한 가지 아이템 수수용 장갑을 욕심냈다. 하지만 남아 있었던 이유는 국내에 없는 제품이라 수입해와야 했기 때문. 그래서 직원들은 돈이 없는 태풍 상사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태풍의 뜻은 꺾이지 않았고 차 선택은 강 사장과 구 이사가 삼전물산 출신이라 태풍 상사도 초기엔 공공사업을 했었다 한다. 이에 강 태풍은 구명관을 스카웃하기 위해 나섰다. 퇴사 후 그는 YK 2000년이 오면 컴퓨터가 오작동해 세상이 혼란에 빠질 거라 부추기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었는데 태풍 상사에 돈이 없는 걸 아는 그가 합류해 줄까? 우리 일로만 서로 걱정해 주는 거 어때요? 공과 사분명하게. 저는 일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리고 키스 후 제대로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던 태풍과 미선. 미선이 먼저 나서 자신은 감정에 기대고 싶지 않다며 이를 선택했다. 태풍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신청서를 넣었지만 확인한 주사가 참가 불가 공문을 보냈고 태풍은 이런 일방적인 통보가 어딨냐며 분통해했다. 이에 신청을 하시게. 그때 구명관이 사이비 홍보차 왔다가 태풍 상사의 방안을 제시해준다. 공무원들이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절차, 부당 경쟁행위, 불공정행위, 기밀유지 강요, 중소기업 차별 등으로 이의제기를 하라고. 태풍 상사 때문에 골치 아파진 조달청은 다시 신청서를 쓰러 오라고 연락했고 태풍 상사는 기회를 얻게 됐다. 그런데 오렌지 주스를 납품하기 위해 신청서를 쓰러 온 표현준이 태풍 상사의 품목을 보더니 수수용 장갑으로 바꿔서 낸다. 그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던 일이 꼬여버렸다. 조달청은 서로 양보하자고 하지만 태풍의 일이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자존심이 우선인 표현준이라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두 업체가 다 손해볼 수도 있는 경쟁 입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서류 준비로 바쁜 와중에 프랑스어가 출력되지 않는 변수를 만나는데 그때 구명관이 복귀에 수기로 쓰는 방법을 제시하며 태풍 상사에 큰 힘이 되어준다. 난 계속 좋아할 거예요. 다시 나아갈 방법을 찾은 태풍은 자신의 사랑에 대한 돌파구도 찾는다. 미선이 자신을 싫어하는 건 아니란 걸 확인하고 다시 돌직구 날리기. 나 오미선 씨 사랑해요. 짝사랑. 나 짝사랑은 처음이야. 투명하게 입찰가가 공개되어 링 위에 경기장을 살 거라 소리쳤다. 냄새에 살펴보니 불이 나 있었고 연기를 마셔 의식이 사라지려는 중 12회 줄거리 결과에 승복 못한 표현준 불까지 질렀나? 불타버리 수수용 장갑에 강태풍 또 위기 직면. 나 짝사랑은 처음이야. 나 잘할 수 있겠죠? 뭐 맘대로 해요. 뭘 그걸 물어봐요. 태풍 스트리트 당당한 짝사랑 시작. 태풍은 수수용 장갑 판매처를 알아보는 중에 새 곳인 줄 알았더니 미국 회사 한 곳에서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니 가격 흥정은 불가하다는 것. 고마지는 원가가 동일하면 표상선에 유리한 게임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마진을 줄여서 3%만 받으면 수익이 적고 무리하게 가져오더라도 잃는 싸움이라는 것. 무리하게 뛰어드느냐 포기하느냐는 사장 강태풍의 손에 달려있는데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태풍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에 빠진다. 그리고 한 가지 방책을 생각해낸다. 출발선이 다르다면 한 단계를 당기자고. 미국 본사 대신 말레이시아 공장에 직접 가서 더 싸게 구입해 오잔 것이었다. 표현주는 수수용 장갑을 넣기 위해 조달청으로 들어가야 했을 오렌지 주스를 빼서 따로 처리해야 했고 어떻게든 태풍 상사를 이기기 위해 마진도 신경 쓰지 않는다. 태풍은 일단 배송 중을 말레이시아로 보냈지만
공장이 섬으로 이전해 접촉이 쉽지 않았고 아직 답을 얻지 못했지만 입찰 보증금을 날릴 순 없으니 입찰 날에 조달청으로 향했다. 직원들이 총 출동해 시간을 끌어봤지만 아직 말레이시아에 있는 배송중에게 연락이 안 왔고 결국 입찰 서류를 내야만 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인 태풍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얼마를 써낼 것인가. 아직 시간이 남았기에 어떻게든 배송 중에 연락이 올 거라 믿으며 태풍은 버틴다. 그 믿음에 보답하듯 정보가 도착했고 모두의 앞에서 공개됐지만 암호로 기재되어 있어 태풍만 그 의미를 캐치했다. 5111 40 오케이. 그리고 거의 버저비터 수준으로 입찰가를 적은 종이를 함에 넣었다. 그 결과는 태풍 상사의 승리였다. 더 싸게 매입한 태풍 상사는 표상선보다 500만 원 정도 싼 입찰가를 써냈던 것. 표현준이 반박해봤자 공개 입찰이었기에 투명하게 입찰가가 공개되어 변하는 건 없었다. 이번 승리의 1등 공신은 배송중 대리였다. 공장이 섬으로 이전하고 옮기지 못한 5111박스를 40%의 금액에 구입한 것. 5111과 40은 재고박스와 구입가였다. 쉽게 갈 수 있던 조달청 사업을 수포로 만들고 주스로 2억의 손실을 남긴 표현주는 표박호에게 박살이 난다.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린 놈은 강태풍이 선 링 위에 경기장을 살 거라 소리쳤다. 그리고 표박호에게 잡혀있는 첩자 차선책에게 접근해 아버지가 태풍 상사에 왜 그토록 관심을 가졌는지 알게 된다. 차용증? 수수용 장갑은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고 미선은 입고된 물량을 체크하는데 그러던 중 이상한 냄새에 살펴보니 불이 나 있었고 급하게 물건을 옮기다 나가려는데 창고 문은 잠겨 있었다. 창고로 오던 태풍은 연기를 발견하고 다급히 달려가 문을 여는데 이미 미선은 연기를 마셔 의식이 사라지려는 중이었고 수수용 장갑이 든 박스는 물류 창고를 찾아가 불을 질러버린 표현준. 너무너무 좋아해요. 내가 죽어도 태풍 상사는 안 망해. 너지? 불 지른 새끼. 13회 줄거리 차용증을 이렇게 쓴다고? 수수용 장갑과 맞바꾼 강태풍의 기계. 역시 지능 싸움으로 안 되니 태풍 상사의 물류 창고를 찾아가 불을 질러버린 표현준. 그것도 모자라 미선이 있는 창고의 문을 잠그고 가버린다. 방화제에 살인 미수죄 추가.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미선과 태풍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 더 커졌다. 좋아해요. 사귀자고요, 우리. 그래서 미선은 깨어나자마자 태풍에게 고백했고 미선을 부르며 멘붕이었던 태풍은 여기선 아니라며 미선의 고백을 물렀다. 차선택은 창고를 알려달라더니 불을 지른 거냐며 미선이 죽을 뻔했다. 표현준에게 뭐라 하는데 표현준은 어쩌란 식이었고 되려 차선택의 아들로 협박하며 차용증을 찾아서 아버지가 아닌 자신에게 가지고 오라고 했다. 강태풍은 불타지 않은 장갑이라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오지만 수술실에 쓸 장갑인데 연기 탄내가 가득 배어 사실상 쓸 수 없었고 폐기해야만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달청을 찾아가 기일을 미뤄달라 사정해 보는데 얄짤없이 제 날짜에 제 양을 납품하라고 한다. 아니면 후순위인 표상선에 넘기던지. 오늘도 많이 힘들었을 태풍을 위로하는 건 역시나 미선. 앞으로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나는 오미선 씨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 그리고 결국은 사귀게 됐다. 수수용 장갑을 찾기 위해 수소문하던 중 태풍은 표상선에 미리 납품받은 수수용 장갑 300만 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표상선에서 그 물건을 곱게 내어줄 린 없단 것. 혹시 네가 불 질렀냐? 이것들 납품하려고? 아니지. 네가 미친놈이긴 해도 그렇게까지 나쁜 놈은 아니었잖아. 그래도 표현준을 찾아가 불을 지른 게 아니면 장갑 좀 팔아달라 부탁하는데 표현준은 더 간절하게 부탁하라며 태풍의 머리를 눌렀다. 사장이기에 회사를 지켜야 하는 태풍은 고개 숙이며 원하는 건 뭐든 말해보라지만 표현준은 협상이 될 새끼가 아니었다. 원하는 거 없어 이 새끼야. 저 장갑 너한테 줄 바엔 다 태워버리지. 잘만 타더만. 현준아. 마지막 말은 표현준이 범행을 시인하는 것이긴 했지만 철저히 의린 태풍은 그럼에도 다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사정사정했고 표현준은 코웃음 쳤다. 그러라고 한 거야. 니네 망하라고. 태풍은 결국 차선택이 사무실을 뒤지는 걸 목격하며 그녀가 무얼 찾는지 알게 된다. 표바코가 돈을 빌린 차용증? 차용증? 표바코가 돈 빌린 거 그거. 현장을 들켜놓고도 차선택은 그게 없으면 아들이 위험하다며 내놓으라 혈안이 된다. 본인이 표상선에서 돈을 받은 것도 인정했고 그냥 차용증을 주고 말자고 태풍을 설득하기도 돈을 빌린 건 표바코인더 왜 태풍 상사가 피해를 입을까봐 모른 척 해야 하는 건지. 다음날 태풍은 태풍 상사 강태풍 사장으로 표상선에 쳐들어갔다. 내가 죽어도 태풍 상사는 안 망해. 그리고 표바코에게 수수용 장갑을 팔라고 하는데 돈은 있냐는 표바코. 우리 아버지한테 가져간 돈 그거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러자 태풍은 차용증 카드를 꺼내들었다. 9년 전 그 돈이면 연체이자까지 더해서 표상선 건물은 자기 것이 아니냔 말에 표바코는 제대로 긁혀버린다. 태풍의 심리전에 휘말린 표바코는 결국 수수용 장갑을 다 내어줬다. 설마 빌린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이대로 장갑으로 퉁치는 건 아니겠지. 조달청에 사업 이야기를 하러 갔다가 소식을 들은 표현준은 어디 맘대로 가져가냐며 난리치려는데 미선이 싸대기로 응수했다. 너지? 불지 납품 후 대금 결제가 이뤄지면 거래가 마무리. 미선이 나서 싸대기를 날려준다. 뒤통수를 제대로 강타당해 결국 쓰러진 표바코. 옛 사무실을 되찾아 태풍 상사의 새 출발. 14회 줄거리 표현준 악행의 끝은 어디? 뒤통수 맞은 표바코의 강태풍 사장 생명 연장. 9년 전 표상선의 부도를 막기 위해 거래처 곳곳에 급하게 연락을 돌린 표바코. 그리고 태풍 상사에서 4천만 원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회사의 지분 30%를 걸었었다. 창고에 있는 장갑 300만 개. 내가 너무 손해줘. 태풍은 그때의 차용증을 무기로 꺼내어 수수용 장갑과 거래를 하자고 한다. 납품 후 대금 결제가 이뤄지면 거래가 마무리 되는 것이고 그때 차용증이든 뭐든 주는 것으로. 내가 왜 이 거래를 해야 하지? 당연히 더 잃을 게 많으니까. 표바코는 강태풍의 제안에 넘어가 대금 만기일에 차용증을 넘기고 그렇게 못하면 태풍이 태풍 상사를 퇴사한단 보증각서를 썼다. 그리고 태풍은 떠나기 전에 장갑이 필요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냐며 누군가 창고에 불을 질렀다는 것을 알렸다. 표바코는 망나니 아들놈 짓이란 걸 눈치챘을까? 나는 빌지 않습니다. 빌게 만들지. 소식을 들은 표현준은 장갑을 챙기는 태풍을 또 방해하려 하지만 미선이 나서 싸대기를 날려준다. 너지? 네가 불 질렀잖아. 그리고 현주는 아버지가 판매한 계약서를 보고 더 이상 난리칠 수도 없었다. 화재는 방화했단 증거가 부족해 미결로 사건이 덮이게 됐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보험 처리가 되어 보상받을 수 있었다. 이번 사태로 차 선택이 벌였던 잘못을 태풍 상사 직원들도 알게 되고 모질지 못한 태풍을 대신해 이사가 녹즙 회사에 민원을 넣고 무단 침입, 문서 훼손 등으로 고소한다. 그럼에도 잘못했다고 사과하기보단 계속 적반하장으로 어떻게 그러냐며 화내는 차 선택. 왜 사과를 안 하세요? 사과하면 뭐가 달라져? 빌면 용서해줘? 사과하면 죽은 강 사장님이 듣기라도 해? 잘못한 걸 아는 것 같지만 끝까지 사과 않는 차 선택에 다들 돌아설 수밖에.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태풍에겐 아직 남은 숙제가 있었다. 차용증을 찾는 것. 표바코 앞에선 공수표를 던진 것이었고 태풍은 대금 만기일까지 차용증을 찾아야 했다. 불 왜 질렀어? 한편 표현주는 왜 강태풍에게 장갑을 줬냐며 아버지에게 따지러 갔다가 왜 불을 질렀냐며 뺨만 얻어맞는다. 여기저기서 얻어터지는 너같이 멍청한 놈이 아니라 강태풍 같은 놈이 내 아들이었어야 됐는데. 그리고 제일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버지가 자신을 패배자라며 태풍과 비교하자 표현주는 눈이 돌아 표바코의 뒤통수를 노린다. 내가 왜 패배자야? 강태풍 그 새끼가 도둑놈이지. 내 걸 다 뺏어가잖아. 아들 새끼 하나 잘못 키워서 뒤통수를 제대로 강타당해 결국 쓰러진 표바코. 표현주는 아직 숨이 붙어있는 표바코를 빈 컨테이너로 옮겼고 사람은 쉽게 안 죽는다며 자신이 강태풍을 제대로 이기고 모시러 오겠다며 기다리라 하고 돌아선다. 표상선에서 무슨 난리가 벌어진지 모르는 태풍은 미선의 가족과 함께 피서를 즐기고 있었다. 불도 지르고 아버지까지 때려 눕힌 표현준이 얼마나 더 나쁜 짓을 할런지. 약속한 대금 만기일이 되어도 차용증을 찾지 못한 태풍은 일단 표상선을 찾는데 표바코는 연락도 안 되더니 사장 자리는 어느새 표현준이 차지하고 있었다. 표바코의 부재로 태풍의 사장 생명은 연장되었고 태풍은 분명 표상선에 왔었다며 자신이 다녀간 일시를 벽에 휘갈기고 표상선을 떠났다. 그리고 수수용 장갑 대금을 받은 것으로 옛 사무실을 되찾아 쳐들어온 표현준의 또 위기가 도래한다. 사장 업무 종료라고 했지만 오시로 기재. 그와 같이 온 외국인 마크가 회사에 더 관심을 그토록 찾아 헤맸던 차용증을 발견한 것. 15의 줄거리 쫓겨난 강태풍. 벼랑 끝에서 아버지의 차용증 찾아냈다. 사무실 이전 축하 파티를 하는데 아버지가 죽는다며 울면서 찾아온 배송중.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송중의 아버지는 자살 소동을 벌이고 있었고 옥상문이 잠겨 진입도 못하고 모두 전전긍긍하는 상황이었다. 가족이니까. 그때 송중도 가족이라며 태풍은 낡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옥상에 진입했고 아들과 사장의 입장을 다 아는 한 사람으로 설득에 나선다. 내가 얼른 죽어버려야 빚이라도 없어지지. 송중의 아버지는 IMF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빚이라도 남기지 않기 위해 혼자 감당하려던 것이었고 태풍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을 포기하면 빚이 없어지지만 아버지도 없어지는 것 같아서 상속 포기를 안 했었다 한다. 그리고 다시 삶의 의지를 일깨워줬다. 그 후 송중의 아버지 회사를 살펴보더니 IMF로 판매하지 못한 감시 카메라에 관심을 가졌고 수출해보자고 한다. 그렇게 같이 나아가나 했지만 컨테이너에 가둔 표바코에게서 보증각서를 빼앗아 쳐들어온 표현준의 또 위기가 도래한다. 태풍은 약속기일에 나타나지 않은 건 표바코라며 버텨보지만 표현준은 이렇게 버티면 고용승계는 없다고 협박했다.
그래서 태풍은 직원들이라도 지키기 위해 결국 물러서기로 하고 사시 47분 부로 사장 업무 종료라고 했지만 오시로 기재하며 다급히 송중의 아버지 건 결제를 완료시켰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언제까지나 사장님 기다릴 거니까 계속 태풍 상사의 사장님이 되어주시겠습니까? 기꺼이 그런 영광이 또 온다면 태풍이 떠나고 태풍 상사의 새 사장이 된 표현주는 다른 직원들을 채워 넣었고 기존 직원들의 업무는 역시나 순탄치 않았다. 결제 받는데도 한 세월이니 송중의 아버지 회사 다본테크의 대금 결제도 가까스로 승인받았는데 아버지는 어업 만기일에 은행이 일찍 닫아서 돈을 못 내게 됐다고 한다. 부도 처리됐다고. 그 내막엔 역시나 표현준이 있었다. 3천만 원 때문에 몇 억 하는 공장이 부도 처리 돼버린 와중에 태풍은 왜 일시간 일찍 문을 닫은 것이냐 은행에 따져보지만 소용없었다. 그리고 유유히 빠져나가는 표현준의 의심이 압류딱지를 붙이러 관공서에서 찾아온 날 태풍은 경매에 참가하겠다는 표현준보다 그와 같이 온 외국인 마크가 회사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다. 그래서 앞서 둘이 맺은 계약서를 살펴보기 위해 태풍 상사와 표상선은 계열사라며 그 계약서를 찾으러 야밤에 표상산에 몰래 난입하는데 몰래 들어간 게 발각이 됐지만 소득은 있었다. 건물을 뒤지던 중 발견한 아버지의 명패를 가지고 나왔는데 싸우던 중에 방패로 썼더니 도망 나온 직후 명패가 갈라졌고 그 안에서 그토록 찾아 헤맸던 차용증을 발견한 것. 또 한참을 돌아왔어. 늘 곁에 있었는데 태풍 상사의 스토리도 한참 돌아왔는데 마지막 해에 반격 경매 당일 기술이 풀렸단 기사를 난 우리 아버지한테 꽃과 열매라고 배웠는데 내가 졌다. 강태풍 사장으로 태풍 상사의 복귀 16회 마지막 해 줄거리 사이다는 없었다. 뜨뜻미지근하게 끝난 복수로 강태풍 사장 복귀 표현준은 철컹 엔딩. 표현준과 마크 사이의 계약서를 찾으러 표상선에 잠입한 태풍과 직원들은 뜻밖에도 강 사장의 명패 속에 숨겨진 차용증을 찾아낸다. 마지막 해에 와서야 주어진 태풍의 반격 기회. 마음을 고쳐먹고 합류한 차선택까지 받아들여져 태풍 상사 완전체 결성됐다. 차용증을 통해 표바코가 4천만 원을 빌리는 대신 표상선의 지분 30%를 주겠다 한 것을 알게 된 강태풍. 일단 그것보다는 표현준과 마크가 왜 다본테크를 부도냈는지부터 파헤쳤다. 마크의 회사에서 카메라가 설치된 PMP를 개발하는데 발열을 줄여줄 냉각팬이 필요했고 그 냉각팬은 송중의 아버지가 특허를 낸 것이었다. 다본테크의 특허 기술을 날로 먹으려고 둘이 손잡고 회사를 부도나게 만들었던 것. 이에 강태풍은 마크에게 다본테크가 필요 없어지게 하면 되지 않겠냐며 더 이상 특허가 아니게 기술을 풀자고 한다. 경매까지 3일. 태풍은 다본테크 사장을 설득해 냉각팬 기술을 모두에게 풀었다. 그리고 경매 당일 기술이 풀렸단 기사를 마크가 볼 수 있도록 신문을 전달했다. 마크가 기술을 독점할 수 없게 된 상황에 표현준과의 MOU도 필요가 없게 된 것. 그래서 마크는 표현준을 대신해 자신이 경매에 들어가겠다고 했고 태풍이 3천만 원을 써낼 때 10,000원을 써내 태풍이 낙찰받게 한다. 태풍은 표상선과 은행의 작당으로 지불하지 못했던 어음 3천만 원으로 회사를 되찾게 했다. 독점할 수 없는 기술이라 가치를 잃은 기술은 마크가 포기함으로써 표현준이 마크에게 받기로 한 투자금도 물 건너갔다. 강태풍 그 녀석을 못 막은 건 바로 너야.
내가 실패했다고 마크만 믿고 배를 계약했던 표현주는 중도금을 내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리고 위약금까지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고 돈을 마련하려고 태풍 상사 폐업 신고를 추진한다. 그리고 컨테이너에 가둬둔 표바코의 지장을 이용해 배를 사기 위해 건물을 담보로 잡는다. 일이 정리되면 풀어주겠다 희망 고문하더니 표현주는 표바코를 풀어줄 생각이 없었고 지도에 없는 병원으로 치워버릴 준비를 한다. 하지만 표현준이 경비로 발령낸 구명관이 표바코가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태풍 상사가 나서 표바코를 구해냈다. 뒤늦게 차용증을 전해주는 강태풍? 그리고 왜 돈을 갚지 않았냐 묻는데 표바코는 약속보다는 줄줄이 딸린 350명의 목숨을 책임지는 게 더 두려웠었다 한다. 이에 태풍은 그저 차용증을 제 날짜에 받았다. 증언에서 태풍 상사를 되찾게 해달라 부탁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쩔 거냐는 표바코에도 태풍은 증언해주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며 풀어줬다. 표현주는 아버지한테 세상이 지옥이라고 배웠겠네. 난 우리 아버지한테 꽃과 열매라고 배웠는데 어디 한번 잘해보게나. 꽃이 피고 열매가 매달릴 때를 기다려주는 세상이 있는지. 회사로 돌아간 표바코는 다시 바로잡기 시작하고 표현주는 횡령, 배임에 앞선 방화제까지 드러나 체포된다. 표현준 부대표 당신이 책임져야지. 당신이 배임한 거 아닌가? 회사 명의를 맘대로. 내가 졌다. 그냥 나 잘했다고 해줘. 표현준이 삐뚤어진 것도 일부는 표바코 탓. 태풍이 착해 빠져서 복수는 무슨. 그냥 더욱 성장한 강태풍 사장으로 태풍 상사에 복귀한다. 그리고 연애전선도 이상. 기나긴 터널 같은 IMF에도 태풍 상사는 꿋꿋이 살아남은 중소기업으로 자리 잡았고 결국 IMF 위기에서 벗어나 경제 주권을 회복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